네, 이번 내용은 우리 마찰력과 이제 저항력 그리고 회전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는데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문제입니다.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대하여 이 경사면이 세타로 기울어진 비탈면에 물체를 둡니다. 이때 비탈면의 경사를 수평에서 물체가 막 미끄러질 때까지 이 세타를 서서히 증가시킨다고 가정합시다.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의 임계가 그 세타 C를 측정해서 이렇게 정지 마찰 계수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증명해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물체에 지금 작용하는 힘을 그림에도 나타나 있지만 한번 살펴보면 물체에는 아랫방향,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 mg가 작용하고요. 그리고 경사면이 이 물체에 대해서 직각으로 떠받치고 있는 수직 강력, 그리고 이 물체의 그 운동 방향, 그러니까 외력, 여기서 이제 중력이 외력이 되죠. 그래서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운동하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정지 마찰력, 여기 Fs 이렇게가 작용합니다. 지금 이 물체는 정지 상태고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므로 이 물체는 지금 평형 상태라고 볼 수 있고, 이때 요 이제 빗면과 나란한 방향 x축, 거기 수직인 거 y축이라고 하면 x축에 대해서 평형 상태, 그리고 y축에 대해서도 평형 상태식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x축에 대해서는 이제 mg sin 세타 마이너스 fs 이꼴 0 이렇게 적을 수 있죠. 왜냐면 이 mg는 빗면과 나란한 방향 mg sin 세타와 빗면의 수직인 방향 mg 코사인 세타로 이제 힘을 분해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y축 방향으로 힘의 평식을 세우면 수직 항력 n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는 0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. 두 식을 두 식을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게 되면 이제 fs는 바로 mg 사인 세타인데, 여기서 mg 대신에 이제 코사인 세타 분의 n 이렇게 적을 수 있죠. 만약 mg가 코사인 세타 분의 n이니까 곱하기 사인 세타는 n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. 그래서 물체가 막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까지 이 세타를 증가시키게 되면 탄젠트 세타도 점점 더 커지게 되죠. 그러다가 정지마찰력은 최대 정지마찰력이 될 텐데, 최대 정지마찰력은 우리가 USN이라고 했어요. 그 말은 그때의 각도를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하면 n 탄젠트 세타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, 여기서 수직 항력을 소거하면 정지마찰 계수는 탄젠트 세타 C 이렇게 임계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즉 이 실험을 통해서 미끄러지기 직전에 그 세타를 계산하면, 그 세타를 탄젠트 세타로 계산하면 바로 그 바닥면과 이 물체 간의 그러한 이제 바닥면의 재질과 이제 모양에 따라서 그 유형값인 이렇게 정지마찰 계수를 실험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예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를 보면 물체의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가진 기름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, 그 말은 이때 이 저항력은 물체의 속력에 비례하면서 비례상수 B로서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. 이 용기 속에서 질량이 2g인 작은 공을 놓는다. 이 공의 종단 속력은 5cm/s다. 여기 보면 종단 속력도 그렇고 그 전의 속력도 매우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따로 사실 언급이 없어도 이 정도의 속력이면 매우 느리기 때문에 물체의 저항력은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추론할 수 있어야겠지만, 이제 문제에서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의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시간 상수와 시간 상수를 구하고, 그 다음에 공이 종단 속력의 90%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이제 mg-bv가 ma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종단 속도는 가속도가 0일 때라고 했으니까 mg-bvt 이꼴 0,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종단 속도, 특히나 물체의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작용할 때 물체의 종단 속력은 b분의 mg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종단 속력을 알면 우리가 그 시간 상수 타우도 계산할 수 있죠. 시간 상수 타우가 b분의 m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전 시간 이론 공부에서도 했었죠. 그래서 혹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돌려서 봅니다. 여기서 요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우리가 v는 그 vt의 exponential e t 타우 이렇게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요거 유도 과정 보면 타우는 b분의 m이라는 걸 알 수 있고, 그래서
이걸 알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금 B가 주어진 게 아니라 종단 속력이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종단 속력에 대한 함수로 쓰면 G분의 VT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종단 속력 5cm 5.0cm/s를 9.8m/s 제곱으로 나누면 약 5.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드가 나옵니다. 즉 시간으로 따지면 매우 짧은 시간 만에 종단 속력에 도달한다. 그래서 금방 정지 상태부터 시작한 상태에서 금방 이제 종단 속력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이 종단 속력의 90%에 도달하는 시간. 그러려면 두 번째는 우리 이 함수를 알고 있어야 되죠. 여기서 종단 속력은 B분의 mg라고 했습니다.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per 타우. 그래서 나중 속력이 0.9900 vt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이렇게 소거하게 되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per 타우가 0.900이 되는데 이걸 시간 t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타우 ln 0.1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 타우 앞에서 구한 이 답 있죠? 이거 구하고 ln 0.1 이건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걸리는 시간 90%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1.7ms가 된다. 역시 매우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종단 속력과 거의 가까운 값으로 이렇게 속력이 도달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이어서 예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를 보면 바퀴가 3.50 라디안 퍼 세컨드 제곱의 일정한 각 가속도로 회전합니다. 일정 각 가속도라고 하면 우리 등가속도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떠올려 볼 수 있겠죠. 첫 번째 문제 보면 처음 시간 t 처음에 각속력이 2라디안 퍼 세컨드일 때 2초 동안 바퀴가 회전하는 각 변이를 구하라고 되었습니다. 1번의 나중 각 변이는 처음 각 변이 더하기 처음 각속도 시간 곱하고 더하기 2분의 1 알파 t 제곱. 우리 이거 등가속도 공식을 떠올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적을 수 있어요. 여기에 이제 문제에서 각 변이라고 하면 델타 세타라고 해서 나중각 빼기 처음 각 위치 뺑 사이각이니까 여기서는 각 변이는 오메가 i t 더하기 2분의 1 알파 t 제곱이에요. 요거 문제에서 주어진 오메가 i 그 다음에 시간 2초 그 다음에 여기 알파 그 다음에 t 또 제곱해서 곱해주면 답이 11.0 라디안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두 번째 이 시간 동안 바퀴는 몇 바퀴 회전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11 라디안이 회전수로 따지면 몇 바퀴냐라고 이렇게 단위를 이제 바꿔주는 내용이죠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11.0 라디안인데 이걸 바퀴로 바꾸려면 분자에 우리가 원하는 바퀴로 바꿔주고 그러면 분모에는 이제 1을 곱해줘야 이제 크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한 바퀴에 해당되는 라디안이 2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습니다. 즉 11을 2파이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회전수가 되고 이거 계산기로 사용해 보면 대략 1.75바퀴 정도 회전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시간 2초일 때 바퀴의 각속도를 구하라 했는데 각속도 관련된 공식은 나중 각속도는 처음 각속도 더하기 알파 t 이므로 여기에 처음 조건 오메가 i 알파 t 2초 대입하면 나중 각속도는 9.00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됨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어서 예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을 보면 길이가 라지 L이고 질량이 라지 M 인 균일한 막대의 한쪽 끝이 이렇게 마찰이 없는 회전 중심점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수직인 평면에서 막대 중심점에 대하여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다라고 하죠. 정지 상태에 있는 막대를 수평 위치에서 이렇게 가만히 놓습니다. 이때 막대의 처음 각 가속도와 막대 오른쪽 끝의 처음 각 가속도하고 오른쪽 끝의 처음 평진 가속도를 구하라고 되었습니다. 그럼 여기서 문제를 풀 때 막대에 가해지는 이 돌림임은 토크는 R 크로스 mg가 되죠. 근데 이 R 벡터가 처음에는 이렇게 나타내서 서로 mg와 서로 직각이지만 이게 회전하게 되면 r이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. 그 말은 r과 z의 사이각도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이 토크 자체가 일정하지 않고 변합니다. 그러면 토크는 i 알파에서 어차피 이 알파가 계속 변한다는 이야기예요. 그럼 이건 등각 가속도 운동이 아니죠.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등각 가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
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이걸 혹시 등각 가속도 공식 써서는 안 되겠고,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 요거죠. 토크는 I 알파, 이 공식에서 처음에 놓는 순간 그때 물체에 작용하는 이제 토크를 계산해 보면 그 I 알파 전에 그 왜 토크 자체가 이제 그걸 풀 수 있죠. 이제 R 크로스 F인데 여기서 이 R은 전체 길이가 L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L,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 중력 크기가 mg. 근데 여기서 처음 할 때는 직각이라 그랬어요. 그래서 토크가 2분의 L 곱하기 mg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각 가속도를 처음에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처음 각 가속도 알파는 여기 있는 이 토크를 이렇게 i로 관성 모멘트로 나누는 거고, 그럼 여기서 토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여기서 풀었던 2분의 L 곱하기 라지 mg인데 여기서 관성 모멘트가 뭐냐라고 하면 회전 축이 막대의 중심이 아니라 막대의 한쪽 끝이죠. 이 막대 한쪽 끝에서의 관성 모멘트, 앞에 영상에서 했었지만 혹시 암기하고 있습니까? 바로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 ml 제곱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면 2L분의 3G가 됨을 알 수 있어요. 이게 첫 번째 답이 되겠고, 두 번째 막대 오른쪽 끝의 병진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병진 가속도는 바로 그때 알파의 관계가 있다 그랬죠. 근데 여기서 이 R은 막대 길이니까 라지 L 곱하기 알파. 근데 처음에 병진 가속도니까 이 알파도 처음 가속도를 넣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L에다가 이 알파 대신에 앞에 1번에서 정답이었던 2L분의 3G를 계산해서 곱하면 정답은 2분의 3G. 신기한 게 이 G는 중력 가속도보다도 더 크죠. 2분의 3이니까. 그 말은 막대 끝의 처음 가속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질량 m이 물체를 자유낙하했을 때 처음만큼은 얘가 자유낙하보다도 더 빠르게 이렇게 낙하를 한다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번 영상은 4번까지 풀고 5번 문제는 그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